안녕하세요. 똥손으로 일상을 그려내는 드로잉 로그 시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엉뚱박탕입니다. 오늘은 선이 없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 그림에 파스텔 톤을 칠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종이 질감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그림은 캔버스를 조금 크게 그려볼까 해요. 그래서 새로운 캔버스, 그리고 신규 작성. 이때 폭과 높이의 수치가 작으면 좀 높게 만들어 주세요. 저의 경우는 폭을 8000, 높이를 6000으로 해서 그려볼까 합니다. 폭과 높이가 지정이 되었으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레이어가 한 개밖에 없죠. 첫 번째 레이어에는 선으로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선은 나중에 양동이로 색을 다 입힌 후에 보이지 않게 하거나 또는 삭제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지는 선은 깨끗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평소에 선을 그릴 땐 선이 그려졌을 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서로 정확하게 맞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리다 보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삐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삐져나가도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선들이 많이 생겨도 괜찮아요. 오히려 선을 그리다가 안 닫혀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나중에 색을 칠할 때 귀찮아지니까 가능하면 충분히 닫아주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넘어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다 선을 지울 거예요. 자, 그리고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스케치 브러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색상을 청색 계열로 이 사각형, 명도와 채도 사각형의 중간 정도 되는 청색으로 할게요. 자, 청색 계열에서 이 정사각형이 중간 정도. 그리고 펜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 펜 브러쉬의 굵기는 3픽셀. 자, 브러쉬 설정에 가서 사이즈가 3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알맞게 조절해서 굵기를 3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손댈 게 없지만 혹시나 필압 사이즈와 필압 불투명도가 체크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로 가서 손떨림 보정을 그리기에 알맞을 정도로 충분하게 높여주세요. 저는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패널은 현재 안 필요하니까 이렇게 잠깐 감춰두고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때 그리는 그림은 캔버스가 지금 매우 큰 상태예요. 볼 때는 축소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지금 몹시 큰 면적입니다. 그림을 가능하면 화면에 크게 그려주세요. 가능하면 크게. 자, 저는 처음에 분무기를 그릴까 해요. 이렇게 삐져나가도 괜찮아요. 자, 분무기를 다 그렸어요. 그 다음 작은 화분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집에서 보리를 심어봤는데 보리가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자, 이렇게 선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 약간의 그림자가 될 부분을 살짝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선으로 다 그렸어요. 이제 이렇게 그려진 선 아래에 레이어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우선 열고, 지금 레이어 1번은 선이 그려진 레이어예요. 혹시 필요하다면 이름을 추가해 넣으면 되겠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톱니를 누르고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찍어서 거기에 선이라고 넣을게요. 여기는 선이 그려진 레이어예요. 이제 색을 칠할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컬러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 레이어는 선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꾹 눌러서 내려놓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하다면 이름 바꾸면 되겠죠? 톱니 누르고 채색. 자, 색을 칠할 레이어니까 채색. 그리고 다 끝났으면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이제 색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색을 칠하기 위해서 파스텔 톤을 어떻게 칠하면 쉬운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색상과 명도 채도가 있는 이 색 패널에 지금 색상은 파랑, 저의 경우는 파랑 선택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색상을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초록 쪽으로 약간 내려간 색상을 선택해서 이제 그것의 파스텔 톤을 칠해 보려고 해요. 파스텔 톤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정사각형의 가장 윗줄 중간에서 약간 왼쪽 요 정도 폭 사이에서 알맞게 두고 칠하시면 돼요. 어떤 색을 칠하든지 간에 자, 잘 보세요. 여기 선택한 색, 자, 빨강색을 칠하면 이런 색이 칠해질 거예요. 주황색을 칠하면 이런 색, 연두색을 칠하면 이런 색. 그래서 모든 색의 밝고 흰색에 가까운 파스텔 톤을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칠해 보겠습니다. 연습해 봤으니까 이것들은 취소하고, 자, 지금부터 칠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위쪽 부분을 청색에서 약간 청록색 쪽으로 끌고 내려간 색깔의 요 위치 정도의 색을 양동이로 칠해 볼 거예요. 이때 확장은 2픽셀로 해주세요. 선의 굵기는 3이었고 확장은 2예요. 자, 합니다. 자, 칠했어요. 그리고 손잡이와 분무기 앞부분을 다른 색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색으로 칠하고 나면 나중에 선을 지웠을 때 이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둡게 손잡이, 또 이번엔 약간 밝게 해볼까요? 분무기 앞부분, 그리고 분무기 앞부분의 위가 더 밝게, 더 밝은 부분으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몸통 부분을 칠하겠습니다. 이미 칠해진 색에서 가지고 오고 싶으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나는 여기 있는 색, 이 색하고 똑같이 여기를 칠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색하고 똑같은 색으로 여기를 칠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약간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다른 색. 그리고 이제 몸통을 칠해 볼게요. 분무기의 몸통은 약간 초록에 가까운 색으로 내려와서, 자, 윗부분 칠하고 옆부분 칠하고,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에 홈이 쪽쪽쪽쪽 나 있는 걸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리려면 선에 가서 홈 파인 모양을 그리고 선에다가 그리고 색을 채색에다가 칠하면 돼요. 그래서 선에 가서 브러쉬로 자 아무래도 적절한 청색으로 해서 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을 칠할 땐 채색을 선택해서, 그리고 요 색보다 약간 어둡게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먼저 여기 있는 파랑색을 불러와야 되겠죠? 콕 찍어서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서부터 5시 방향으로 가도 좋은데 지금 파스텔 톤으로 칠하고 있으니까 굳이 채도가 높은 쪽으로 가지 말고 아예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조금만 더 어둡게 해서 자 양동이로 이 안에다가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마음에 드는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선 레이어를 잠깐 안 보이게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게 마음에 들면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추가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추가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몸통에 흰색으로 반짝이는 부분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바로 채색 레이어에다 그리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채색 레이어 선택한 상태로 브러쉬로 흰색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흰색이 그려질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양동이로 칠해버려요. 윗부분도 나는 여기에 이렇게 흰색 부분이 나오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양동이로 으악 칠해주세요. 지금 칠하려고 하는데 바깥으로 색이 퍼지고 있죠. 어딘가 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틈 닫기를 조금 더 숫자를 만들어주고 칠해볼게요. 됐네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괜찮은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선을 한번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완성돼서 괜찮을지 마음에 들면 괜찮겠어요. 이번엔 화분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리 플리피색 칠해 볼게요. 양동이로. 자, 이 정도 색 괜찮은지 보시고, 색이 아무리 그래도 보리 플리피 파스텔 톤이라서 별로다 라고 하면 약간 더 5시 방향 정도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칠해버리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칠하는 중에 다른 곳으로 색이 퍼져나가면 틈 닫기가 숫자가 낮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높여서 약간 벌어진 틈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게 하면 돼요. 자, 어이쿠. 자, 틈 닫기를 높여야 되겠네요. 그래도 안 되네. 3. 틈 닫기 3 하니까 잘 칠해졌어요. 자, 틈 닫기 4. 5. 더 안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막히지 않은 부분을 브러쉬로 막아주세요. 그리고 칠해주세요. 틈 닫기는 숫자가 높으면 오히려 칠하다 보면 구석구석이 안 칠해질 수 있으니까 쓰임이 없다고 하면 무효로 만들어주면 더 좋아요. 자, 이제 흙을 칠해줘 볼게요. 흙은 황토색이 칠해지도록 알맞게 해서 자, 황토색. 그리고
화분은 뭐 원하는 색으로 칠해주세요. 저는 화분을 밝은 분홍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화분색. 자. 그리고 그림자가 되는 부분 살짝 어둡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다 칠했어요. 선을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완성된 게 괜찮은지 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과 분무기가 완성이 되었는데 화분의 크기에 비하면 분무기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크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비례가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작게 만들고 싶은 녀석을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한 후에 여기에 있는 크기 조절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맞게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X로 취소, 마음에 들면 완료를 누르세요. 그리고 선택 도구의 사용이 끝났으면 선택 해제를 눌러서 없애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크기 비례가 맞는다 자, 라고 생각하면 이제 서로 좀 같은 위치에 놓여진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동을 좀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분무기를 자, 여기에 있는 이동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아랫부분 바닥에 맞도록 같이 놓습니다. 다 됐으면 선택 해제.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줄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서 줄일 필요 없이 그냥 줄여요. 그러면 현재 레이어에 그려진 모든 게 함께 크기 조절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위치에 뒀으면 이제 끝내면 됩니다. 자, 완료를 눌러서 끝. 자,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는데 바닥이 뭔가 있어야 얘네들이 어디에인가 놓여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잠시 추가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선 레이어를 잠깐 켜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서 선택하고, 자, 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아무 색깔이나 괜찮아요. 어차피 금방 안 보이게 할 거니까. 그래서 바닥이 될 부분을 이렇게 그려줘 보세요. 저는 이렇게 그릴게요. 약간 곡선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선에다 그려야 돼요. 선에다가. 그리고 끝났으면 색을 칠할 거니까 다시 채색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제가 레이어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레이어를 2개 이상 작업하게 될 때에는 늘 내가 지금 어느 레이어 선택하고 있지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잘 확인하면서 작업하세요. 이제 색을 칠할게요. 저는 황색을 밝게 해서 칠해볼게요. 이 정도 해볼까 하고 칠해보고 자, 칠해보고 너무 진하다. 자, 더 연하게 해서 칠해보고 괜찮다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선은 다시 한번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파스텔 톤으로 그림을 다 완성했어요. 이제 여기에 종이 질감을 만들어 볼까 해요. 종이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이 질감의 이미지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뭐 어딘가에서 찾아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유튜브 본문 안에 링크를 넣어 놨으니까 그 종이 질감 이미지를 그대로 아이패드에 넣어 놓고 그리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잠시 얼른 다운받아 주세요. 자, 종이 질감 이미지 파일을 아이패드에 잘 넣으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그려진 그림은 아마도 한 레이어에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 개의 레이어에 나눠서 그려졌으면 그렇게 나눠진 그림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모아놓고 작업하셔야지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플러스를 누르고 이미지 선택 후 추가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최근 항목을 눌러보면 최근에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리려고 공유한 이 이미지 파일을 선택할게요. 자, 전체 캔버스에 비하면 크기가 이 정도인 이미지였어요. 이걸 종이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 비율을 추가합니다. 확대해요,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는데 이게 끝까지 거의 가면 거의 끝까지 확대가 돼요.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이 이미지 파일은 우리가 그 형태를 따서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화 추출을 안 하는 거예요. 선화 추출 안함. 자, 지금 잘 보니까 이렇게 종이가 완전히 덮어버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보면 그림 그려진 게 아래쪽에 있고 그 위에 종이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레이어의 현재 상태를 보통 상태가 아니라, 자, 눌러보세요. 이걸 곱하기 상태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자, 되돌아갑니다. 곱하기 상태로 한다라는 뜻은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를 투명 상태로 남겨두는데, 투명 상태로 해서 뒤에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비치도록 하는데, 대신 여기에 있는 이미지의 색이나 명도가 그대로 그림자처럼 남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과 곱하기의 차이는, 보통일 땐 안 비치다가 곱하기일 땐 그대로 비치듯이 해서 아래쪽에 이미지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종이 위에다 그린 것처럼 변하죠? 다만 종이의 질감이 과하게 눈에 띌 정도로 진하다, 과하다 라고 하면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돼요. 요 종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불투명도 100을 알맞게 밀어서 줄여보면, 자, 줄여보면 이렇게 종이가 희미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종이 질감이 내가 볼 때 자연스러운지 잘 비교해서 그걸 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종이 위에다가 직접 물감을 연하게 발라서 그림을 완성하고 그걸 그대로 찍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한 그림들을 그리고 파스텔 톤으로 채색을 한 후에 종이 질감으로 완성하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이 과정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지금 봄날인데 모든 분들이 아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잘 버티고 또 잘 힘내서 다시 예전에 활기찼던 상태로 되돌아갔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너무 작아. 이제 여기도 칸마다 다른 색칠 해줘야 돼. 칸마다 다르게? 혜진이가. 응. 이제 아빠도 바로 그 생각했어. 맞아. 칸마다 다른 색칠하면 좋지. 나 이제 레이어 열어봐. 제일 위에가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배경도 칠했네. 배경 칠도 예쁘다, 그치?